안녕하세요. 준수입니다. 네, 오늘 운동 3일차입니다. 운동 마치고 왜 다시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제가 좀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건 제 의지로 운동을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 인생에서 정말 제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했던 건 딱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하고 이제 저 당시 학원을 운영하던 시기니까 집 학원을 제가 딱 6주를 반복했어요. 진짜 아무 데도 안 가고. 근데 왜 아무 데도 안 갔냐면 그러니까 그런 약간 나름 사명감이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누군가 걸리면 마치 그 사람이 뭐 대역죄인인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그런 책임을 씌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교육업이고 아이들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어디 갔다가 그 동선이 코로나 뭔가 이제 확진자랑 연결돼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6주 동안 집 바깥에 안 나가니까 진짜 미치게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서, 당시 제가 두 집 살림을 했거든요. 이제 천안에는 저의 아파트가 있고,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집은 뭐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오피스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작은 집에 갇혀서 6주를 사는데 진짜 미치게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하려고 했냐면 집에 살림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바꿔봤어요. 왜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매일 너무 똑같고, 이 똑같고 그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살림을 바꿔서 뭔가 가구 배치를 바꿔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저는 변화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뭘 깨닫냐면 사람이 살림살이를 바꾸지 않아도 내 움직임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 지루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아요. 어떤 거였냐면, 그때 저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는 꾸준히 먹고 움직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에서 막 이제 집에서 하는 홈트 이제 이런 게 막 광고로 뜨는데, 어떤 필라테스 선생님의 홈트 강의를 하나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홈트를 보니까 뭔가 내가 그건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집에서 혼자 홈트를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강의를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홈트를 하는데, 사실 운동을 집에서 혼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간이 뭔가를 혼자 자기 의지로 푸시해서 지속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강한, 약간 그런 거를 뭔가 혼자 할 수 있으려면 좀 독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막 그렇게 도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혼자 지속하려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운동을 나 혼자 집에서 꾸준하게 지속하려다 보니까 감시 장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카메라로 셀카를 찍어서 그 유튜브에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매일, 유튜브 아니고 인스타에 맨날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되게 열심히 잘하시네요. 자세가 좋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세를 이렇게 해보세요 등등등, 갑자기 온라인 랜선 선생님들이 나타나서 저의 운동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막 코멘트도 달아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운동을 그렇게 평생 해본 사람도 아니고 난생 처음 홈트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반응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와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힘이 되기도 하고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시작했던 저의 운동 챌린지가 어떻게까지 연결이 됐냐면, 한 여름까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군살이 없는 이제 그런 몸까지 갖고, 당시에 제가 키가 지금 저는 170이거든요. 170인데 몸무게가 그때 55kg 정도가 나갔고, 체지방도 사실은 그때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바디 프로필 챌린지 같은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저의 동생과 저희 동생의 친구가 같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막 이제 둘이 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의 그 바디 프로필 찍는 과정을 막 유튜브에 올리는데, 사실 저는 평생을 통통하게 살아왔어요. 초중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제가 뚱뚱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통통해지기 시작하더니 대학교 때 가서도 계속 그 통통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만 보면, 얼굴은 별로 살이 없어서 그렇게 제가 통통한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저만 아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저만 아는 부위들에는 좀 제가 그 통통한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날씬해 볼 수 있으면 한 번만이라도 빼짝 말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저런 거를, 다른 사람들처럼 저런 걸 나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제가 170에 55kg 정도일 때도 사실은 꽤 날씬했거든요. 근데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찍으려면 살이 한 개도 없어야 돼요. 일단 몸에
뼈와 껍데기, 뼈와 가죽을 제외하고 살이라는 건 절대 존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늘 뭐 이 복부 같은 거는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운동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단단한 복부가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름 정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혼자 짐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저희 동네 근처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게 내가 날짜가 지금 너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나를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심지어 인천에 사는 제가 천안까지 일주일에 2번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당시 차는 천안에 놓고 다녔거든요. 이제 운전을 잘 못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천안에서 이제 그 서툰 운전을 해서 짐에 가서 일주일 2번 코칭을 받고 다시 평일에 와서는 여기서 이제 인천에서 운동하고 평일에 운동하는 사진은 뭐 인스타 같은 데 올리면 전 선생님께서 또 보고 코멘트 주시고, 아무튼 진짜 제 인생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지? 학원 운영하면서 하루에 운동을 3번 해요. 아침에 공복 운동하고 또 이제 공복 운동하고 또 오전에 1번 하고 저녁에 또 가서 짐에 가서 하고 하루에 일단 운동을 3번 정도를 해야 되고 플러스 식사를 6번 해야 돼요. 그 정해진 식사가 있고 저는 그때도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그 고구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언제 좋아하게 됐나를 보면 그 바디 프로필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당분 섭취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약간 머리가 멍해지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을 하면 차는 사람이든 빨간불에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빨간불인데 그래 차는 빨간불에 가는 거지. 그리고 제가 빨간불에 지나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머리가 약간 이 뭔가 머리가 그 작동이 제대로 안 하는구나 그걸 알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동네였고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안 지나갔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뭔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그 바디 프로필이라는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정말 엄청나게 사실 되게 이제 애를 썼거든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엄청나게 쓰고.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그 바디 프로필을 하느라고 제가 그 여러 가지 되게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의 제 상태가 막 그렇게 제가 건강하다거나 제가 되게 에너지가 넘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나 보면은 식단을 사실은 너무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뭔가 먹고 싶은 거에 대해 욕구가 있었고 바디 프로필만 끝나면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사진 한 장은 건졌고 제 어떤 인생의 버킷리스트에서 그토록 원하던 정말 이 날씬한 몸매의 상태는 얻었지만 그 사실은 그 바디 프로필의 기억이 저한테 그렇게 막 즐겁거나 다시 하고 싶거나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디 프로필의 부작용으로 그 다음 해는 살이 쪘다 빠졌다를 사실 되게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근데 바디 프로필을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직업을 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하면 일단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다가 그거를 유지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걸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소에도 건강하게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좋은 식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그 사람들이 뭔가 극단적으로 몸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바디 프로필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몸이 굉장히 또 상태가 나빠지지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 어떤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인생에 그렇게 뭔가 큰 변화를 만들지 않는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전후로 사실은 되게 달라진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좀 이제 왔다 갔다 그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식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원하지 않는 몸 상태가 됐고, 그 무엇보다도 먹는 게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 몸에 어떤 그 이상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이 되게 약한 편이라서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장으로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장에 문제가 생겨서 꽤 한참 동안 오래 병원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번 9월에 장이 괜찮아져서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된다는 마지막 그 의사 선생님 소견을 받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먹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건강하기 위해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입이 맛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플러스 사실 우리가 운동한다는 건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아프는 대부분의 이유는 근육이 무너져서 근육이 뭔가 뼈를 지탱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한데 건강이라는 걸 잃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플러스 우리가 뭔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과정에 진짜 에너지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체력이 딸리면 그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되면 내가 뭔가 컨디션이 좋고 에너지가 좋으면 그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버텨보고 애를 쓸 수 있는데 내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사실 그런 순간에 내가 뭔가 여기서 한 번 더 애써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건 일단 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플러스 뭔가 제가 여러 가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도전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순간에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제가 한 번 더 애쓰고 한 번 더 쥐어짜고 한 번 더 뭔가 억지를 부리는 그런 제가 편하고 싶고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 저의 어떤 그런 기질을 역행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체력이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에너지고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 세미나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Learning requires energy. 배우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making money requires energy. 돈 버는 일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에너지 레벨이 되게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냥 사실 사람이 가난한데 좋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축복인 게 사람이 일단 가난하면 에너지 레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가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저항이 진짜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고민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그런 모든 의사결정의 순간에 항상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항상 내 안에 저항과 마찰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뭔가 내가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어떤 그런 불합리한 경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가난한 상태에서 좋은 에너지와 텐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에너지 레벨이 되게 낮고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세미나에서 블레어 싱어라는 선생님께서 두 가지 이제 그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세일즈맨이에요, 판매원. 근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 만나면 기빨리고 얘랑 왠지 오래 같이 있으면 힘들고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오래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세일즈맨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되게 텐션도 좋고 뭔가 이 사람은 얼굴도 반짝반짝하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기분도 좋아. 근데 한 사람은 뭔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기가 빨리는 기분이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돈을 쓰는데 누구한테 내 돈을 쓸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에너지로 뭔가 나랑 이 사람이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돈을 쓰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일단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과 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 건강과 체력이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지표인 이 살이라든지 몸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부라고 하는 건 이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부라고 하는 거, 이 wealth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건강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어떤 건강, 이 내가 좋은 건강의 상태에 머물러야 되고 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건강해야 우리가 그 진짜 부라는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제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일단 3일째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몸은 당연히 힘들어요. 막 가서 정말 45분 동안 제가 지금 하는 운동이 45분 동안 굉장히 고강도로 하는 운동인데 근데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건 이번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저희 멘토님께서도 항상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 올바른 환경 안에서 올바른 사람들, right environment, right people.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혼자 집에서 이걸 다시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집에서 혼자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고 서로가 서로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서로가 서로한테 사실은 긍정적인 푸시가 되어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함께하고 있는 저희 PCM이라는 저희 멘토님의 커뮤니티도 사실 뭔가 자신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돈 벌고 더 좋은 삶을 그러니까 이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저희 멘토님을 중심으로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실 저희는 그 멘토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좋은 삶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 나도 그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해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버는데 내가 고객한테 시달리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가 정말 고객을 도와주면서 정말 고객한테 신뢰와 존경을 얻으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돈을 버는 기술만을 가르쳐 주시지 않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멘토를 중심으로 함께 이 멘토의 어떤 그런 정신, 멘토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그 멘토를 중심으로 함께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저희가 그 커뮤니티의 단톡방에서 서로가 어떻게 성장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올리는 유튜브 사실은 그 콘텐츠를 올리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나도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내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올바른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사실 운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집중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집중. 근데 사실 운동하면서 저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저한테 그 집중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집중이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집중하라고. 집중하면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우리가 뭔가 용기를 내서 어떤 이룰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잃지 않고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건강한 몸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했잖아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 입에 맛있는 뭔가 달콤하고 뭔가 되게 뭔가 자극적이고 이제 이런 몸에 나쁜 음식들은 제가 포기해야 되고 건강이란 상태에 내가 집중하려면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내 타겟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중했을 때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3일차 운동을 하면서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뭔가 저의 에너지를 업시키고 뭔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주신 저의 멘토이신 개미 멘토 알승환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